지금이 용산에서 고기 파티나 할 때인가? 대통령실 잔디광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 앞치마를 두른 윤 대통령이 직접 조리에 나섰습니다. 고기를 구워 나눠주고 능숙하게 계란말이를 만드는가 하면 자신만의 레시피를 전달해 끓인 김치찌개도 배식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약속을 2년여 만에 지킨 겁니다. 조언과 또 비판도 많이 듣고 그러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언론인들과 김치찌개 저녁 만찬을 하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돈으로 기자들의 해외 장기 연수를 대폭 늘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치마를 두르고 직접 계란말이를 만들고 자신의 요리법으로 김치찌개를 만들고 정진석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고기를 구워 기자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 국정 기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언론도 좀 더 글로벌 취재나 국제 뉴스를 더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기자 여러분들의 연수와 취재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네요. 또한 아마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며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또 공격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이라고 말했다네요. 그런데 국경 없는 기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는 180개 나라 중 62위로 문제있음 단계로 떨어졌고 자신이 임명한 류희림 위원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언론사를 탄압하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신문사의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했다고 하네요. 류 위원장은 미국까지 날아가서 구글 부사장과 면담 중에 책상을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요. 이 때문에 구글 코리아가 방심위를 항해 방문했다는데요. 이 사안은 국격을 실추시킨 국제적 망신으로 여겨지고 있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이 특검법 재발의 문제로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고 경로설에 대한 추가 녹취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는 판에 기자들 불러놓고 앞치마 두르고 고기 파티를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은 언제나 상상 밖의 일을 하네요. 해병대 사령관은 휴대폰을 버리지 않았다. 포렌식 결과가 주목되네요. 이른바 VIP 경로설은 지난해 8월 처음 불거졌고 최근 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경로와 관련된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로설의 트리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왜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요즘 늘공들은 대통령의 부름을 가장 무서워한다는데요. 문제가 될 것 같은 일을 시키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자료를 남긴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김 사령관도 그런 이유로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로에 대한 진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도 있었고 경로했다는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 대통령실과 여당은 경로설에 대한 새로운 방어 논리를 개발한 듯합니다. 전 국방장관 이종섭 측은 VIP 경로설에 대해서 사실이라도 범죄는 안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경로할 수도 있지 경로가 수사 대상이냐라며 프레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이 VIP 경로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수처에 냈다고 합니다. 의혹을 사실로 가정해도 관련자들의 이첩 보류, 사건 횟수가 범죄로 보이느냐고 되물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경로가 없었다면서 경로가 사실이라는 가정은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장관은 사건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할 권한이 있어서 부당한 지시가 아니었다는 주장인데요.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하나인 직권남용만은 막아야겠다는 절실함이 보이네요. 국민의힘도 이날 경로한 게
무슨 수사 대상이냐며 맞공세를 펼쳤답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비상대책위원은 직권남용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경로했네, 안 했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쟁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하며 명령을 이행한 초급 간부들까지 똑같이 다 처벌하는 건 가혹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경로가 대통령 미담 기사로 바뀐 듯한 뉘앙스네요.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적인 혐의자인 임사령관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불법 행위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경로를 했네, 안 했네는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이 임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부당한 지시로 직권남용을 했는지를 밝혀야겠지요. 28일 국민의힘 이탈표는 몇 표 나올까?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채널A에 따르면 22대 국회 입성이 무산된 낙선 의원 58명을 본회의장으로 이끌어서 부결을 누르게 해야 하는 게 지도부의 최대 과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접촉이 안 돼서 지도부가 소갈이 중이라고 합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면서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연일 특검 반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널A가 58명 전원에게 전화를 걸어본 결과 본회의에서 당론에 따라 반대하겠다고 뜻을 밝힌 의원은 10명뿐이고 나머지 48명은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탈표나 불참자가 많을 경우에는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당이 흔들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고 하네요.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24%, 부정 67%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0%로 두드러졌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민주당 지지자 92%, 40, 50대는 각각 79%, 82%였습니다. 결국 28일 국회 재의결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대통령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국회가 탄핵 절차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의 탄핵 요구가 얼마나 폭발하는지가 윤 정권의 운명을 가를 것 같습니다. 이번 특검법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에서 요구하는 탄핵의 조건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인사개입 의혹, 선거법 위반 의혹, 권력형 위법 의혹 등 대통령의 다른 포괄적인 위법 행위가 사실로 밝혀져야 탄핵이 가능할 것 같네요. 결국 대통령 리스크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